네, 반갑습니다. 닥터 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세금 없는 가업승계의 비밀. 자, 이 주제로 이번 영상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6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먼저 알아볼 텐데요. 증여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까지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세 표준은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5억 원을 공제를 해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거꾸로 표현하자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5억 원을 빼고 1억 원에 대해서 10%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만 내면 6억 원 정도를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30억까지는 10%입니다. 30억까지는 10%고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는 이제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자산은 배제가 되는데 주로 어떤 게 비사업용 자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나 건물 당연히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이 또 배제가 됩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자, 이런 것도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이것도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다 보유 현금, 직전 5개 사업년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 초과액, 이것은 뭐 전문가들이 자세히 다 계산을 하겠지만 어쨌든 과다 보유 현금도 제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금융상품들도 다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행을 할 때 많은 이제 사장님들이 우리는 뭐 비업무용 자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비업무용 자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않는 증여세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사업용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잘 조절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업 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야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인이 1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경영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자 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경영이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사장님들 주식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사장님 배우자 분도 주식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서 경영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 사장님 주식뿐만이 아니고 배우자 주식도 다 해당이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편의상 급여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증여를 했다가 사실관계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일반 증여세로 다시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증여일 현재 또 6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 현재 지분율이 50%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50% 이상은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요건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수중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18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180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외국에 넘어가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거소를 한국에 두고 있고 180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증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실은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고 임원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수증자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면 됩니다. 공동대표도 가능하고 각자 대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증자 요건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후관리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이제 증여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직을 7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즉 기간을 7년 동안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고 증여일로부터 7년 동안은 이제 대표이사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5년 되기 직전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했다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남짓만 대표이사 유지를 하면 요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휴 폐업 금지입니다. 1년 이상 휴 폐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후관리 요건에 문제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이상 휴 폐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그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분이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의 지분 유지 의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금지입니다. 주된 업종 변경 금지긴 하지만 약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아닌 법인만 가능합니다. 상법상 법인은 한 명 합자, 유한, 주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네 가지 법인은 다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다음에 또 준비할 게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중인 2명 이상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식이 둘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증여 특례를 적용을 해서 가업을 물려주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자식 2명한테도 가능하고 3명한테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공제는 이제 합해서 5억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증인 1명이 아니고 2인 이상 또는 3인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분할해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즉 올해 증여 특례를 적용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에 할 필요는 없다. 2번, 3번에 나눠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나중에 사망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던 금액이 다시 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은 좀 붙들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또 그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요. 또 가업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증여 특례를 많은 분들이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없이 5억 원을 증여 특례를 통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100억 정도의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95억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세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95억 원이 나중에 업무용 자산이든 비업무용 자산이든 아무런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가업 상속 자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가업 상속 공제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증여자 요건, 그 다음에 수증자 요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자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거 누르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주변의 사장님들 도움이 좀 되시겠다라고 판단되면 널리 공유하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